오늘 테슬라 주요 소식이 많이 나온 날입니다. 유럽 체코 프라하에서 최초로 사이버 트럭의 자율주행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기관의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어제 발표된 스티펠의 테슬라 목표가 변화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전의 목표가였던 483달러를 508달러까지 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목표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티펠에서 말하는 테슬라의 주요 키포인트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키포인트는 로보택시입니다. 벌써 존재하는 시장과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을 보게 되면 2025년 말까지 안전 드라이버가 없는 로보택시가 오스틴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 역시 주총과 어닝콜을 통해서 먼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 밖에 주요 플러스 요인으로서 FSD 버전 14를 꼽고 있습니다. FSD는 버전 13부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FSD 버전 14는 말 그대로 로보택시와 같은 성능을 보여주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로 꼽은 요인도 보겠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이번 4분기부터 미국에서 삭제된 보조금과 관련된 영향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 같은 경우 4분기는 물론이고 내년 2분기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며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 밖에 중립적인 영향으로는 저가형 모델이 생각보다 조금 느리게 나오고 있다라고 꼽았습니다. 일단 저가형 모델로 발표가 되었던 이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 분명 상대적으로 더 저가임은 맞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저가 모델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가형 모델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기대한 수준의 저가형 모델은 조금 더 느리게 나온다는 점은 마이너스로 이 두 가지 영향이 합쳐져서 중립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플러스 요인을 주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 옵티머스 버전 3를 선보일 수 있다라는 발언 자체도 긍정적이며 2026년 말까지 100만 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춘다라는 점 역시 플러스 요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스티펠이 전망하는 테슬라의 미래와 해당 목표 주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2026년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는 14.8 빌리언 달러, 2026년 같은 경우는 19.5 빌리언 달러로 상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이전 2025년 영업이익 예상치는 14.4 빌리언 달러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2026년 같은 경우 16.8 빌리언 달러가 19.5 빌리언 달러로 뛰며 상당히 크게 점프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미국 전기차 보조금 삭제 같은 경우 내년 2분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에서 이렇게 큰 점프를 만들었다라는 점은 바로 로보택시와 FSD 그리고 사이버캣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그 결과 508불이라는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 해당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봤던 2026년 EBITDA에 20에서 25의 멀티플을 주게 되면 134달러가 먼저 나오게 되고 또한 FSD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일부 역시 목표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그 수치가 186달러입니다. 동시에 로보택시 영향이 158달러가 되고 옵티머스 영향이 29달러로 잡아서 이 모두를 합치게 되면 508달러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목표 주가 508달러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덩어리가 FSD이고 그 다음이 158달러의 로보택시이고 그 다음이 영업이익과 가까운 2026년 EBITDA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보게 되면 벌써 기관들도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미래 가치를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서프라이즈는 로보택시의 주가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 또한 FSD 역시 무감독 버전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내용을 또 다가오는 1년, 2년 동안 볼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하게 TD 코엔에서도 테슬라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스티펠의 내용과 동일하게 FSD 버전 14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동시에 테슬라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사이버캡에 대한 제조 혁신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D 코엔 같은 경우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테슬라의 제조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 재무적으로도 의미 있는 기여를 테슬라에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 시점을 2026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 몇 달 동안 인트로 영상 뒤에 나오는 제 안내문, 그리고 과거 일론 머스크의 예상 시기와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기관의 테슬라 매수 소식 역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무라 같은 경우도 테슬라를 추가 매수하며 노무라 펀드 내에서 테슬라가 10번째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기간에 테슬라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며, 아직까지 포지션이 높지 않다는 말은 미래 추가 매수가 충분히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노무라의 테슬라 매수를 보게 되면 47,000여 주입니다. 그리고 체코프라하에서 상당히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바로 최신 버전 FSD를 사용하는 사이버 트럭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FSD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유럽에서 확인된 최초의 최신 버전 FSD를 사용하는 사이버 트럭인데, 공식적인 테스트 차량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테슬라 FSD에 접근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점은 모델 Y도 아닌 사이버 트럭이 유럽에서 완벽한 주행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좁은 골목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을 사이버 트럭이 자율주행만으로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보여주는 함의는 상당히 큽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지금 수준으로도 유럽에서 사용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차량 중 가장 덩치가 큰 사이버 트럭마저 유럽에서도 정상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완전 배제한다 하더라도 크기 때문에 유럽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혹은 아주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실을 살펴보니 사이버 트럭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마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사용하다가 차량이 갑자기 갓길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운전자는 테슬라 자율주행이 갑자기 왜 이러나 라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 뒤에서 응급 차량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기술과 정치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진작에 사라져야 될 소프트웨어 혹은 기술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사회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정치적인 규제와 제약 때문에 해당 기술이 많이 퍼지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이런 내용이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처럼 해당 기술이 가져오게 되는 혜택이 너무나 크게 되면 정치가 기술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기술이 규제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테슬라 구매자들도 정부로부터 FSD를 허가해달라는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유럽에서도 수많은 테슬라 소비자들이 먼저 나서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치가 기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너무나도 혁신적이기 때문에 기술이 규제를 선도하는 모습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아직까지 허가가 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뻗어나가며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오토파일럿, 차량 오퍼레이터를 고용하고 있는데, 해당 포지션이 FSD 혹은 로보택시를 확대하기에 앞서서 먼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당장 로보택시가 일본에 진출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반드시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테슬라 측에서는 이를 먼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채용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도 로보택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시에서 추가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0일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 지역 확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해당 게시글에 일론 머스크는 게임을 시작하자라는 답글을 남깁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가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과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벌써 서비스 지역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테슬라는 오스틴을 시작으로 안전 드라이버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오스틴을 넘어서 다양한 주와 도시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짐 차노스는 테슬라가 AI 설비에 충분히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AI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AI 트레이닝이 병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기존 투자 금액만으로도 FSD에 필요한 사람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이고 실제로 버전 14를 통해서 이를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를 위해서는 더 큰 AI 인프라가 필요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콜텍스2를 건설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AI 인프라만으로도 자율주행 문제는 해결이 된 상황이고 콜텍스2까지 더하게 된다면 옵티머스를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가 효과로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능은 한층 더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테슬라의 차세대 추론칩인 AI5와 엔비디아의 칩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똑같은 성능을 내는 칩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3만에서 4만 불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테슬라는 3천에서 4천 불 정도의 원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 사용 전력이 1000W 혹은 1200W인데 일론 머스크는 AI5 칩 같은 경우 250W만 사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AI5 칩의 효율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다른 칩이 무료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AI5 칩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에서는 굵직굵직한 혁신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람 수준 혹은 사람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은 벌써 시작이 되었으며 다가오는 내년 4월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캡과 함께 초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미국의 로보택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증명하는 드론샷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가 텍사스에서는 수백 개의 사이버캡 캐스팅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버캡 생산을 시작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벌써 생산 준비를 활발히 진행 중인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다양한 기관의 테슬라 목표가 증가의 근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내용은 테슬라가 몇 달 전 혹은 빠르면 몇 년 전에 밝혔던 내용입니다. 이제 40일 안에 테슬라 로보택시의 안전 드라이버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이벤트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더욱더 많은 기관들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뒤늦게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혹은 한 달 정도 뒤에는 감독 버전의 FSD에서조차 휴대폰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고 2에서 3월 중국에서 FSD 완전 승인이 진행이 되며 그 이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버캡이 생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 투자에 필요한 관련 정보와 힌트는 지난 주총을 통해서 모두 다 제공을 해주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힌트에 걸맞는 주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때 테슬라가 제공한 해당 힌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파악하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제시했던 방향으로 하나하나 착실하게 현실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벌써 성취한 폭발적인 혁신에 비해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테슬라가 만든 여러 가지 성취와 앞으로 만들게 될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뭔가 조금 김이 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혁신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는 궁극적으로 다시금 10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지금을 돌이켜본다면 이렇게 힌트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점프를 함께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역사는 다시금 반복될 것입니다. 그 밖에 중국의 올 10월까지 SUV 차량 판매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모델 Y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처럼 선호도가 높은 이유 자체가 테슬라 차 자체가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는 지금 또 엄청난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율주행 데이터는 64억 마일을 넘긴 상황이고 도심 주행 역시 23억 마일을 넘긴 상황입니다. 이런 엄청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FSD를 사용하면 사고 빈도가 7배 줄어든다는 거 역시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 산업과 연계가 될 가능성 역시 아주 높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17일 다루었던 내용인데 미국의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 테슬라가 자율주행 API만 열어준다면 테슬라 FSD 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보험료를 적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는 시작일 뿐이고 또 다가오는 몇 개월 동안 테슬라 FSD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시너지도 점점 더 많이 목격하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상은 펠컨 9이 500번째 재착륙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항상 병목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병목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페이스X를 보거나 테슬라를 본다면 꼭 돈만이 병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보다 수백 수천 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던 여러 정부에서도 재착륙하는 로켓을 만들 수 없었지만 일론 머스크는 파산 직전의 스페이스X를 통해서 재착륙하는 로켓을 현실로 바꿉니다. 이런 기술 혁신의 병목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자율주행 시장, 로보택시 시장에서도 펼쳐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휴머노이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제공해주는 이 힌트를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1년, 2년,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평가는 극도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